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알려드림입니다. 오늘은 주택 구입을 고민 중인 무주택자 A씨의 사연을 통해서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살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에 쉬울 것 같아서 제가 A씨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고요. 이분은 지금 집이 없는 상태인데 주변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지금 사면 상투를 잡는 것 같아서, 즉 고점에 사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신 분입니다. 이분의 재정 상태를 한번 보자면 현재 열심히 일을 하셔서 3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고요. 이분이 구매하시고자 하는 주택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정주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5억짜리 주택입니다. 5억짜리 주택의 40%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적정주택, 주택 1번이고요. 또 하나의 주택은 영끌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주택은 주택가격은 7억 원인데 LTV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지만 신용대출이나 주변 가족 또는 지인 찬스를 쓰면 연끌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우선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매를 하지 않는 것. 둘째, 적정주택, 주택 1번을 사는 것. 셋째, 영끌주택, 주택 2번 7억짜리 주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각각 세 가지 액션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 둘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 이 두 가지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행동 세 가지와 외부 요인 두 가지로 인해서 총 6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가정을 하자면 이자율은 3%로 가정을 할게요. 이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데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3%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2년으로 잡겠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2년으로 잡아서 계산을 할게요. 그리고 상승 하락률은 똑같이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그냥 20%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자율은 3%로 매년 이자를 내야 되고 그리고 2년 후에 20%의 폭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아래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첫 번째 액션,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액션일 때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은 미구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주택가격이 5억에서 6억으로 20%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주택 구매를 위해서 필요한 대출액이 주택 1번, 적정주택은 2억에서 3억으로 증가를 하죠. 주택 2번, 영끌주택은 4억에서 5억 4천으로 증가를 합니다. 즉, 지금 사면 2억 대출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이 3억 대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LTV 비율이 40%였다가 3억이 필요하게 되면서 50%가 되기 때문에 LTV 한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택 2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끌을 하면 살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주택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는 연끌을 하더라도 살 수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받아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LTV나 DSR의 상승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사실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겠죠. 현재 주택 구매를 하지 않는 분들이 기다리는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주택 가격 1이 5억에서 4억으로 하락하고 주택 2의 가격이 7억에서 5억 6천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 가지고도 주택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적정 가격 주택, 주택 1번을 구매하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3억을 가지고 2억을 대출받아서 5억을 가지고 주택 1을 샀어요. 근데 2년 후에 20%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선 여기서 시세 차익 1억 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1억 원이 시세 차익이 발생하고 이 2억에 대한 대출 이자는 매년 600만 원씩 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에서 1200만 원을 제한 8800만 원이 제 2년 동안의 이득이 되겠죠.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볼게요. 주택가격이 5억에서 4억으로 하락하게 되면 대출 이자는 똑같이 발생할까요? 어차피 2억을 빌려서 주택 구매를 했기 때문에 2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 2년간 1,200만 원은 똑같이 발생하는 반면에 주택 시세는 5억에서 4억으로 1억 원이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억 1,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해요. 즉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는데 시세도 하락하기 때문에 더 손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손실이 맞는데 이때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주택 이해 가격입니다. 주택 이해 가격은 7억 원에서 5억 6천 원으로 똑같이 20% 하락했습니다. 즉 내가 산 주택은 5억에서 4억으로 하락했는데 주택 2는 7억에서 5억 6천으로 하락했죠. 똑같이 20%씩 하락했지만 여기서 갭을 보겠습니다. 주택 1에서 주택 2로 갈아타야 되는 환승 비용이 2억 원에서 1억 6천 원, 1억 6천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즉 내가 주택 하락이 왔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상위 주택, 상급지로 넘어가는 데 들어가는 절대적인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주택을 구매를 할 때 연끌을 할 수 있었지만 연끌을 하지 않고 여력을 남겨둔 상태에서 내 첫 주택을 구매를 하게 되면 하락장이 왔을 때 더 상급지나 상위 주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진 않은데 약간의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정 주택을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하락장 혹은 조정장이 왔을 때 상급지로 넘어간다는 전략을 세우시면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끌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3억 원의 현금이 있지만 연끌에서 7억짜리 주택을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20% 상승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1억 4천이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에 3% 적용해서 2,4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즉 대출 이자에 비해서 시세 차익이 훨씬 크죠. 그래서 합치면 1억 1,60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조정장도 안 오고 그냥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되면 연끌을 해서라도 가장 살 수 있는 최고 가격의 주택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만에 하나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2,400만 원의 이자 비용은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주택 가격이 7억에서 5억 6천으로 1억 4천만 원이나 하락하기 때문에 1억 4천에다가 2,400 손실까지 더해져서 1억 6,400만 원이 손실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들어가고 시세차손은 시세차손대로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상급지나 상위주택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곤란한 점은 이 경우에 만약에 이자율까지 상승하게 되면 이 손실의 폭이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자율을 한번 5%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1억 6,400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손실이 훨씬 커지게 되죠. 즉 연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했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했을 때는 손실의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내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근데 주택 가격이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이 각자의 마음속에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한 6, 70%는 상승할 것 같은데 혹시 한 2, 30% 정도의 확률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 정도 느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분명히 하락할 확률이 한 7, 80% 되고 뭐 상승할 확률이 2, 30%밖에 안 된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락할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요 가정하에서 2, 4, 6 중에 나한테 이득이 극대화되는 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하락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매를 안 하시면 돼요.
반대로 상승할 게 확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영끌에서 주택을 사시면 돼요. 근데 상승일지 하락일지 모르겠는데 상승하더라도 이익이고 하락하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현금 보유량을 고려하셔서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보자면 영끌 주택을 구매하는 거는 롱 포지션이에요. 일단 자산을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리는 전략이고요. 미구매하는 전략은 숏 포지션입니다. 내가 하락에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할 걸 예상해서 구매를 하지 않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적정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일부 롱이지만 하락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은 적정 가격 주택을 구매하는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고려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주택은 제가 지금 투자의 가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 가치 외에 사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주택을 지금 제가 무주택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데 첫 주택을 구매하고 나면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주택 구매 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커지고요. 시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뭐 아파트 청약을 받고 나니까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보다 보니까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든지 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첫 주택을 구매하고 났을 때 무주택인 상태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시야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사이드 이펙트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주택의 가치는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메인이죠. 핵심 이펙트죠. 사이드 이펙트가 아니라. 근데 어쨌든 부동산이 좋은 점은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용 가치 측면에서 보면 무주택인 상태에서의 내 삶의 질과 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내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투자의 가치에다가 이런 자산의 가치까지 고려하셔서 주택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 현재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법적으로 오를 것이니까 사세요. 내릴 거니까 사지 마세요가 아니라 오르거나 내렸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인지에 대해서 총 6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주택가격의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을 생각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생각하시고 하락했을 때 대처가 가능할지 혹은 안 샀는데 상승했을 때 내가 그게 아쉽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느끼는 행복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려하셔서 주택 구매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면은 아마 각 개개인별로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